줄무늬의 끔찍한 사례. 데이비드 시넌이 글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카밀라 크림은 리마콩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리마콩을 싫어했고 카밀라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습니다. 카밀라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초조했습니다. 개학 첫날이었는데 뭘 입어야 할지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보여줘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42벌이나 되는 옷을 입어봤지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예쁜 빨간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방으로 달려오자 카밀라도 비명을 질렀다. 맙서사, 엄마가 소리쳤다. 온몸이 줄무늬로 뒤덮였잖아. 정말이었다. 카밀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무늬로 뒤덮여 있었다. 무지개처럼 보였다. 크림 선생님은 카밀라의 이마를 만졌다. 괜찮니? 엄마가 물었다. 괜찮아? 카밀라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 좀 봐. 지금 당장 다시 자. 엄마가 말했다. 오늘 학교 안 가? 카밀라는 안도했다. 개학 첫날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두려웠다. 게다가 그 엉뚱한 줄무늬 옷을 뭘 입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범블 박사가 카밀라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그가 외쳤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봐요. 기침, 재채기, 콧물, 근육통, 오한, 안면 홍조, 어지럼증, 졸음, 호흡곤란 또는 억제할 수 없는 경련 같은 증상이 있나요? 아니요, 카밀라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요, 범블 박사가 크림 선생님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학교에 안 갈 이유는 없겠네요. 여기 연고가 있는데 며칠 안에 그 흔적을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다음 날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학교 사람들이 모두 카밀라를 비웃었죠. 카밀라 크레용, 살아있는 막대사탕의 밤디라고 불렀죠. 카밀라는 모든 게 정상인 척 최선을 다했지만 학급에서 충성서약을 낭송하는 순간 카밀라의 줄무늬가 빨간색, 흰색,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별들이 뿅 하고 나타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아이가 보라색 물방울 무늬 좀 보자 라고 소리쳤죠. 아니나 다를까 카밀라는 온통 보라색 물방울 무늬로 변했어요. 또 다른 아이가 체커보드 라고 외치자 카밀라의 피부가 사각형 무늬로 뒤덮였어요. 곧 모두가 각자 다른 모양과 색깔을 외치기 시작했고 불쌍한 카밀라는 TV 채널을 돌리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해버렸어요. 그날 밤 학교 교장 선생님인 함스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크림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카밀라를 학교에 못 가게 해주세요. 너무 방해가 돼요? 다른 학부모님들께도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 줄무늬가 전염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카밀라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자신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같은 방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카밀라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뭐 좀 가져다 줄까, 얘야? 아빠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카밀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밀라가 정말 원했던 건 맛있는 리마콩 한 접시였지만 하루 동안 충분히 놀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크림 씨에게서 전화가 오자 범블 박사는 중얼거렸다. 전문의들을 데려오는 게 좋겠어? 금방 갈게. 약 1시간 후 범블 박사는 긴 흰 가운을 입은 4명의 환자와 함께 도착했다. 그는 그들에게 크림 씨들을 소개했다. 그롯 박사, 스폰지 박사, 크리켓 박사, 그리고 영 박사입니다.
그런 다음 전문의들은 카밀라에게 치료를 시작했다. 그들은 카밀라를 쥐어짜고 찔러대고 두드리고 검사를 했다. 매우 불편했다. 볼거리는 아닙니다. 그롭 박사가 결론지었다. 홍역도 아니고요. 스폰지 박사가 말했다. 수두는 절대 아닙니다. 크리켓 박사가 덧붙였다. 햇볕에 탄 것도 아니고요. 영 박사가 말했다. 이것들을 드셔보세요. 전문의들이 말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색깔의 알약이 든 병을 카밀라에게 건넸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드세요. 그롭 박사가 말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정문으로 나갔고 그 뒤로 범블 박사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카밀라는 약을 먹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달라진 건 분명했지만 옷을 입어보니 옷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카밀라의 얼굴이 그려진 크고 알록달록한 알약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크림 부인이 부르자마자 범블 박사는 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문가 대신 전문가들을 데려왔다. 고드 박사와 멜론 씨는 이 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었다. 카밀라는 다시 한번 찔리고 쑤시고 쳐다보고 귀를 기울였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숫자를 적었다. 그리고는 모여서 속삭였다. 마침내 고드 박사가 입을 열었다. 바이러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권위 있게 말했다. 갑자기 카밀라의 몸 전체에 털이 보송보송한 작은 바이러스 덩어리들이 나타났다. 아니면 박테리아일지도 모릅니다. 멜론 씨가 말했다. 구불구불한 작은 박테리아 꼬리들이 튀어나왔다. 아니면 곰팡이일지도 모릅니다. 고드 박사가 덧붙였다. 순식간에 카밀라는 여러 색깔의 곰팡이 얼룩으로 뒤덮였다. 전문가들은 카밀라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연구실로 돌아가서 이 숫자들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고드 박사가 설명했다. 뭔가 알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서는커녕 치료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TV 뉴스에서 카밀라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모든 채널의 기자들이 카밀라의 집 앞에 모여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하는 아이의 기이한 사건들 전했습니다. 곧이어 엄청난 인파가 앞마당 잔디밭에 진을 쳤습니다. 크림 부부는 심리학자, 알레르기 전문의, 약초 전문가, 영양사, 심령술사, 늙은 주술사, 구루, 심지어 수의사까지 온갖 치료법에 휩쓸렸습니다. 이른바 치료법들은 가엾은 카밀라의 기묘한 외모를 더욱 부추겨 결국 그녀를 알아보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카밀라는 뿌리, 열매, 수정, 깃털, 그리고 길고 털이 많은 꼬리를 돋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환경치료사라고 칭하는 한 여성이 카밀라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눈을 감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깊이 숨을 쉬고 내 방과 하나가 되세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카밀라는 신음했다. 천천히 방벽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침대는 입이 되고 코는 화장대가 되었고 두 개의 그림은 눈이 되었다. 치료사는 비명을 지르며 집에서 뛰쳐나갔다. 어떻게 해야 하죠? 크림 부인이 소리쳤다. 점점 더 심해지네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크림 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조용한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딸기처럼 통통하고 달콤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노파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밀라는 카밀라의 방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맙서사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기 줄무늬가 심하게 생겼어. 내가 본 것 중 최악 중 하나야.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두 한 통을 꺼냈다. 자, 그녀가 말했다. 이거면 될 것 같아. 이거 마법의 콩이에요. 크림 부인이 물었다. 맙서사,
아니에요. 친절한 노부인이 대답했다. 그런 건 없어. 그냥 평범한 리마콩일 뿐이야. 분명 너도 좋아할 거야. 그렇지? 그녀가 카밀라에게 물었다. 카밀라는 무엇보다도 리마콩을 가득 담은 큰 접시를 원했지만 여전히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으악, 그녀가 말했다. 리마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특히 나. 맙서사, 노부인이 슬프게 말했다. 내가 널 잘못 생각했나 봐. 노부인은 콩을 다시 가방에 넣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카밀라는 노부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콩은 정말 맛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먹었다고 놀림받는 건 그녀가 겪어온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참을 수 없었다. 잠깐만요. 그녀가 소리쳤다. 사실은 저는 리마콩을 정말 좋아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노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콩 한 줌을 집어 카밀라의 입에 넣어주었다. 카밀라가 말했다. 갑자기 나뭇가지와 깃털, 그리고 구불구불한 꼬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방 전체가 소용돌이쳤다. 멈췄을 때 카밀라가 서 있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았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네, 노파가 말했다. 진짜 당신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카밀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카밀라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학교 아이들 중 몇몇은 그녀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리마콩을 마음껏 먹어치웠고 줄무늬는 다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